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8월 달에는 세계 폐암학회, 9월 달에는 에스모 글로벌 학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는 이제 7월 달 FOMC에서 결국 뭐 시장 예상대로 이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습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좀 랠리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84% 하락 흐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한 4천억대 했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와 선물 쪽은 좀 매도를 했죠. 예. 거래소에서 이렇게 대거 매수를 하면 보통 이제 삼성전자인데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1.31%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소 중심에서 좀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은 전일 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큰 폭은 또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개인들도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만 좀 매수를 하면서 종목별로는 기대만큼은 또 이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던 좀 하루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HLB 관련되는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이 폐암학회, 종양학회 8월달, 9월달 주목할 글로벌 학회, 사실 글로벌 학회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뭐 크고요. 그 다음에 4월달, 6월달에 AACR이라든지 아스코, 바이오 USA가 상반기에 암 학회 중심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 이제 하반기에 유럽에서 이제 9월 달에 열리는 에스모가 암학회에서는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는데요. 이 양학회에 HLB가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6일부터 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 세계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죠. 2021년 월드 컨퍼런스 오브 런 캔셔 요 해가지고 이 1000개 이상의 포스터와 실제로 이제 뭐 구두 발표가 300건 이상의 20가지 이상의 스페셜라이즈 트랙이 되어 있는 이 세계 폐암학회가 오스트리아 이제 비엔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항서제약이 진행하고 있죠.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아파티님이고 HLB 입장에서는 리보세람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 후난 이제 암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제 임상이 되고 있죠. 이번에 발표되는 게 이상의 중간 평가입니다. 기존에 이제 상피세포 성장인자라든지 ALK 요런 쪽에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은 폐암 환자 63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보세라님, 그 다음에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 그 다음에 알부민 뭐 결합한 파클리탁셀 같이 세 가지 부분을 병용하는데요. 그래서 1차 지금 뭐 PFS 값이 좀 10개월 이상 나왔고 2차 ORR 관련되는 부분이나 DCR도 지금 데이터가 조금 나오면서 세 가지 부분을 병용하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기존에 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 1차 치료제로 백근계 이제 세포 독성이라든지 면역감염 억제제를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이 비소세포 폐암 이 임상 결과도 학회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은 항암 시장에서 가장 뭐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9일 날 이제 가장 뭐 메인은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죠. 사실 뭐 이 HLB 입장에서 2019년에 에스모 학회에서의
위암 쪽에 이제 발표 이후로 주가가 폭등했던 좋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에스모까지는 이제 42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8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8월 3일, 풀 레지스트레이션 뭐 관련되는 뭐 8월 4일, 그룹하고 더드 파티 클로저가 8월 24일, 그리고 이벤트 스타트가 이제 9월 9일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사실 8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HLB가 풀 데이터가 캄넬리주만과의 어떤 결과가 어떨지가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로슈의 티센트릭하고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앞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조군으로는 이제 넥사바의 어떤 그 바이엘의 넥사바 이 개념입니다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병용으로 이제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데이터가 이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나올 건가, 여기가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이 되면서 사실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만, R&D 가치가 사실 바이오 종목들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요걸 이제 대면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투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가 가장 이제 뭐 근원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에서 바이오텍과 이제 파이프라인을 사들이려고 하는 이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보다면 이제 그동안에 좀 눈높이 괴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면 학회에서 미팅 횟수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이 새로운 임상 데이터의 어떤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어떤 발표에 대한 어떤 시장 어떤 반응이라든지, 특히나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션 확장이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병용 파트너로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관심이 높아간다라고 하면 약물의 어떤 시장 가치에 대해서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은 이 학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8월달, 9월달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 주가의 반응도 폭발적으로 반응할지 점진적으로 반영할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 났던 이제 기사들, 아침에 이제 HLB 생명과학 쪽에서 천연물 유래 의약품 소재 개발한 MOU 체결이죠. 이 부분도 이제 이 키스트 강릉 쪽에 이제 분원인데, 강원도 지방이 이제 그 천연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어떤 지역이죠. 그래서 보존도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천연물 유래 성분에 의해서 항암제 관련되는 소재 개발에 나서면서 이 MOU 관련되는 부분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 보면 이 항암 효과를 지는 다양한 어떤 신물질을 확보해가 항암제 개발에 매진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자체 이제 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후보 물질들을 받아들여서 HLB 그룹 내에서 여러 관계사 협업해 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사업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부분이죠. 자체적으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리보세에 관련되는 국내 판권을 이제 뭐 가지고 있고, 2020년도에 이제 항서제약으로 받은 파이로티닙이 있죠. 요거는 이제 타켓이 조금 이제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약물 특성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요런 관점에서 HLB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서 기술 출자한 스타트업이 이제 네오켄 바이오와, 여기도 이제 뭐 HLB 계열의 이제 그 벤처 투자 쪽에서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마 소재 의약품에 대한 MOU 관련되는 체결한 바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5시 넘어서 또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게, 이 HLB 자회사 중에서 이제 바다중공업이 있습니다. 이 바다중공업이 이제 조선기자재 업체죠. 보통 이제 상선이나 해양 뭐 이 배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이제 그 구명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명정, 진해수 장치 이제 대비 등을 이제 뭐 제작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최신 함정에 탑재되는 헬기 이송장치라든지 뭐 크레인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최근에 상반기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수 기업 연구소 ATCW 그 플러스에 이제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뭐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기부 주관하는 2022년 우수 기업 연구소에 이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나름 이제 그 뭐 이런 어떤 우수 기업 연구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으면은 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우도를 받는다든지 정부 표상에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나름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좀 시장의 어떤 반등을 좀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좀 나올까, 사무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계속 지금 큰 거래량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지금 좁은 거래량에서 오늘도 큰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장중에 뭐 카톡방에서 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적인 부분은 일단 거래량이 일단 작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재료 반응이나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시간적인 어떤 학계 발표 뭐 9월 달이 메인이라면 시간이 이제 한 달 이상 좀 남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언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주추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폭들은 이제 큰 추세를 타지는 못하는 거죠. 그 아침에는 이제 전일 이제 끝났던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4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후에 또 거래량이 분봉상으로도 좀 늘지 않으면서 그냥 다시 또 내려오면서 오히려 300원 빠져가지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시간에도 지금 한 50원 정도 빠져서 아직 6시까지 되진 않았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매매 관여율은 4.80으로 전일보다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은 어떤 프로그램의 매도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나올 때 좀 밀리는데 거래량이 낮을 때는 거래량 그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매물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라볼릭자에서 일주일 넘게 계속 지금 플랫형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이제 4만원, 39,000원 이 좁은 박스권에서 박스권의 중심 가격이 이제 42,000원인데 여기를 오히려 지금 저항으로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내일은 이런 부분을 좀 뚫으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을 좀 내주느냐. 그래야 이제 요 어떤 그 기간 조정을 끝내면서 주추세로 올라간다. 주추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차트상으로는 이제 빨간 선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이제 올라가면서 파라볼릭자도 이 캔들 아래로 내려가면서 올라가야 되죠. 이런 이제 주추세가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ADX 추세 지표도 보시게 되면 7월 초에 올라갔던 이 흐름에서는 일주일 넘게 좀 흘러내리면서 내릴 때도 이제 강하게 내리진 않기 때문에 추세 강도가 약하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평형 조정, 플랫 조정이라고 하는데 플랫 조정이 계속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플랫 조정의 어떤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그런 구간은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이 내일 어떻게 좀 나오는지를 챙겨보시는 흐름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LB 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제약도 그렇고 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플랫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이다. 그래서 내일은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변하는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